풍자라는 사람이 아 풍자 내가 너무 친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. 그러면 본명을 얘기해요. 네. 제 이제 본명 보미거든요. 아 보미? 아 미안 모르겠구나. 그 뭐라 그러지? 아 풍자. 걔가 보미야 원래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하시는 분들 나도 너무 너무 많이 봐서. 찔린다. 저도 왜냐면 얘기할 때 현빈 씨 고등학교 때 다리 건너 아는 친구니까 아 태평이 막 이러고 아 태평이 막 이러고 뭔지 알죠?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뭐 개그맨 지망생 때 아이디어를 짜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. 근데 공연 끝나고 같이 있던 그 극장에 있던 형이 나 딱 찾아오면서 진우야 근데 네가 아까 했던 이 아이디어가 내가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내 아이디어 노트에도 있다. 내일 보여주겠다고 다음날 와서 진짜 겹치는 경우가 있지. 겹친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뭐 사람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럼 형이 하세요 하고 했는데 내가 한번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짰는데 또 와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얘기하길래. 그때 했던 코너가 이제 웅이아버지라는 코너였는데 형 이걸 형이 생각해서 적었다고? 내가 보여줄게. 내 친구네 집 이야기인데 이 웅이아버지가 내 친구네 집인데 어떻게 형이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말 못했어. 그래도 말 못하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형을 형 이렇게 해서 갈치엔 아이디어가 형이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어머. 나는 형이랑 같이 극단 생활을 못 하겠어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저희는 약간 직업적인 애완, 약간 여자 개그우먼들이 뭐, 제 사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기사에 리플리 증후군, 뭔가 뭔지 알죠? 허언증의 대명사, 뭐 라디오 사연 같은 데서도 제가 막 저의 연애 얘기하고 이러면 막 댓글에 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, 리플리 증후군. 이게 늘 따라다니는 막 그런 것, 이게 결실이 있어서 다행이지. 안 그랬으면 이게 모든 진짜 리플리 증후군 심각한 오 선생님 만날 뻔하는 걸 수도 있지. 제보 하면. 우프지. 아니 뭐 있어요 주변에?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는 또 어떤 동료는 같이 뭐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라면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난 라면을 먹지 않아 이러면서 신기루씨 아니니? 맞아요. 정말 허언증의 대명사죠. 네, 뭐 라면을 안 먹는다는 둥 했지만 국물 살짝 1티스푼만 먹고 그 브랜드를 다 맞출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시고 고기 막 별로 안 그런 좋아한다고. 거 귀여운 거고 근데 저는 진짜 개그맨 동기 중에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친구만 혼자 늦은 거야. 근데 이제 우리 동기 반장 오빠가 늦으면 어떡하냐 빨리 오라고 저 지금 주차장에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진짜 근데 내려가서 봤더니 그거를 말한 거를 지키려고 진짜 타이어 빵꾸 딱 바람을 빼고 있더래.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. 이거는 리플리보다 더 무섭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내뱉은 말 약속을 지키려고 저희가 되게 예의주시했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거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일을 하고 아무래도 좀 잘 꾸며야 되는 그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여 직원들 간에 약간 이제 가방 뭐 들고 왔나 약간 이럴 때가 있었어요. 서로 어떤 직원은 거의 매일매일 그 명품이 바뀌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다, 엄마가 매던 거 주셨다. 그리고 이제 강남에도 자기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와 되게 집이 잘 사는 친구여서 회사를 취미로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굉장히 나이 많으신 그런 분과 연애하면서 용돈도 받고 이제 막 그런 일을 하게 된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강남에 사는 것도 원래 집은 이제 충청도인데 그 역삼에 어디지 그 아파트인가? 네, 거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. 막 이렇게. 되게 구체적이고 네. 거기가 또 꽤 오래된 네, 예, 맞아요. 아파트라. 저는 완전히 이러한 빌런의 피해자예요. 아 그래요? 네, 저는 이제 예전에 모 방송국에 비교적으로 좀 약간 어린 PD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친해졌어요. 너무나 친해졌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자꾸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동료비업이 술 마시자고 불러놓고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. 동료비업이.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너 알아? 동료비업은 양말이 항상 색깔이 안 맞아. 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? 쓸데없는 디테일들이 있어요. 진호 형은 말이야. 언제 이렇게 가면 언제 하자가 될 거야. 나락 갈 거야. 왜 무슨 일이야?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여자 작가들한테 주파를 던져. 근데 알파고 생각이 좀 섞인 것 같은데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말했던 것들 10개 중에 하나는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을 말했던 연예인들 분을 이렇게 방송하다가 겹치잖아요.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려서 말이 맞는가? 이분이 그런 사람인가?
또 그럼 나의 행동 좀 약간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. 그렇죠. 저도 저런 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아까 영상에 이제 제니 씨 얘기가 나왔잖아요. 이분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풍자라는 사람이 풍자 내가 너무 친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. 그러면 본명을 얘기해요. 네, 제 이제 본명 보미거든요. 보미? 미안 모르겠구나. 그 뭐라 그러지? 풍자. 걔가 보미야 원래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하시는 분들 나도 너무 너무 많이 봐서. 찔린다. 저도 왜냐면 얘기할 때 현빈 씨 고등학교 때 다리 건너 아는 친구니까 태평이 막 이러고 태평이 막 이러고 뭔지 알죠? 나 스스로 맨날 그렇게 아직까지 얘기하거든. 이순 씨한테 나 김태평 얘기하는 거야. 누구? 현빈 막 했는데 그것도 약간 리플레이 증후군 중에 하나인 거 반성하게 되네요. 근데 예. 진짜 연예인들도 또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, 있거든요. 있어.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꼭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제 말도 마. 왜라고 해. 맞아. 야 어제 말도 마. 이렇게 시작해. 왜 얘기해줘. 나 어저께 싸이 형이랑 술 마셨잖아. 그럼 또 여기서 재상이 형 이러면서 세상이에요. 막 이러면서.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니 사실 허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놀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약간 피해를 끼치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.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? 업무적으로? 간호사라는 직업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안 직업. 되죠. 네. 그 누구보다도. 네. 그런데 이제 가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.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응급실에 봉합 환자가 오면 봉합을 하기 위한 기구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도시락통이라고 쇠로 된 그 트레이판 안에 그 기구들이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카운트를 해야 돼요. 만약에 봉합 세트가 10개다 그러면은 도시락통도 10개 있고 기구도 40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가끔 귀찮은 친구들은 뭐 있겠지. 늘상 거의 다 4개씩 있기 때문에 세트로 도시락통만 세는 거예요. 그 트레이만. 트레이 10개 이렇게 세놓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뭔가가 하나 없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 듀티 간호사가 카운트를 했는데 기구 하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기구를 간호사들이 찾아야 되거든요. 뭐 쓰레기통도 뒤지고요. 정말 지하 폐기물함도 내려가고 정말 어느 환자를 봉합했는지 이런 걸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카운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찾아내면 우리 듀티 때 없어진 건지 우리 근무 때 없어진 건지 그 전에 없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다 세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세어봤다라고 처음엔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안 센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촬영 프로덕션이에요. 영상 프로덕션인데 이제 촬영 당일날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좀 급하게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촬영보다 그 상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 구조도 모아가지고 돈도 다 보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따로 와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. 자기가 이제 그 직원과 인스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외할머니랑 같이 남산에서 사진 찍은 게 우리 촬영 갔던 날 남산에서 사진 찍은 거를 업로드를 했었다.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좀 이제 그 친구를 불렀죠. 불러서 이제 물어봤더니 한 마디도 못 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연들 중에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. 인사적으로. 네. 이 사람은 단순히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이 경력 위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적인 문제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삼삼모직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. 그러면 이건 경력 위조가 되고요. 그리고 엑셀 여신이라고 한 것처럼 뭐 자격증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근데 다 거짓말이었죠. 그러면 입사할 때 이런 경력 관련된 그 자격증 관련된 것들을 다 위조로 사문서를 제출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직원을 괴롭힌 것뿐만이 아니라 경력 위조의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. 그 조직 내에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나아가서 나중에 고객사나 협력사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이분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군요. 근데 그 심리는 뭘까요?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는 병적 거짓말, 슈돌로지아 판타스티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공상호언증이다. 이분들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요. 너 이거 했어? 그럼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.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남자친구가
재버리고 제니가 친구라는 굳이 왜 저런 거짓말까지 하지? 이런 부분들이고 보통 우리가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좀 얼버무리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거짓말이 너무 디테일하게. 당당하게.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이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한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이분들의 증상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반복적인 어떤 자존감이 좀 낮는 분들 그리고 뭐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뭐 학벌 거짓말을 하시고 많이 해. 뭐 가정이 좀 불화가 있거나 뭐 그러셨다면 또 우리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해서 뭐 이번에 외제차 뽑아줬잖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건 자체는 병이라고 하기보단 뭐 우울증이나 뭐 자존감 저하나 뭐 혹은 어떤 인격 장애가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예. 아니 우리 노무사님 이게 사연 속 거짓말 빌런이랑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?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요.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국회의원이다. 대기업 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어려운 일 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한테 좀 잘 보여라 이런 말인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빌런 때문에 제보자가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던 업무를 가로채짐 당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업무 가로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. 상사에게 중간중간 본인이 했던 일을 소명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걸 먼저 소명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 거죠. 내가 이 일을 얼만큼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